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경험 말이에요. 머리로는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이성적으로도 그 사람이 내게 좋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의 작은 관심 하나, 메시지 하나에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밤마다 누워서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왜 나는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걸까 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얻고 싶었던 무언가라는 것을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강렬한 감정은 사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향한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감정을 분리하는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나 자신을 만나는 여정을요. 이건 단순히 누군가를 잇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칼 융은 이것을 투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투영이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심리적 현상이에요. 마치 영화관에서 스크린의 영사기가 영상을 비추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내면의 이미지를 비추는 거죠.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렸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당신을 사로잡았나요? 그 사람의 자신감이었나요? 자유로운 영혼이었나요? 따뜻한 미소였나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런 자질들은 혹시 당신이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싶었지만 아직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한 것들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없다고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게 되죠.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항상 자신이 충분히 창의적이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 예측 가능한 삶을 강조하셨죠. 그러다 그녀는 한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살았고 규칙에 얽매이지 않았고 순간을 즐길 줄 알았어요. 그녀는 그에게 푹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끊고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놓지 못한 건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놓지 못한 건 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자유로움이었어요. 그녀 안에 있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부분, 그동안 억압하고 부인해왔던 그 부분을요. 융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거울 이미지라고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투영을 인식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본 것, 그 사람을 통해 느꼈던 것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나요? 그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런 자질들은 사실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건 아닐까?
내가 발견하고 키워야 할 것들은 아닐까 하고요. 이 깨달음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이상화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우리 내면에 무언가를 비춰준 거울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엄청난 해방감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그 자질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 여성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예술가를 필요로 했던 게 아니라 자신 안의 예술가를 인정하고 표현할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을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만의 창의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갔죠.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그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자신이 원하던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여정의 시작이에요. 투영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왜 우리는 애초에 그런 투영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자신의 일부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했을까요? 여기서 융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은 자신의 일부예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어떤 감정은 표현해도 되고 어떤 감정은 숨겨야 한다고요. 어떤 욕구는 정당하고 어떤 욕구는 이기적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고 그림자 속에 숨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도 사실은 이 그림자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깊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쩌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조건부로만 받았던 경험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착하게 굴 때만, 성적이 좋을 때만, 말을 잘 들을 때만 사랑받았던 기억들이요. 어쩌면 첫사랑에게 거절당했던 상처에서 왔을 수도 있고요. 이런 상처들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신념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신념들이죠. 그리고 이 신념들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려 하니까요.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증명해야 하고 변해야 하는 그 패턴을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끌렸습니다. 그가 다가가면 그녀들은 한 걸음 물러났고 그가 사랑을 표현하면 그녀들은 불편해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왜 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쫓아가는 걸까요? 하지만 그의 무의식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의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거리가 있는 분이었어요. 항상 바쁘셨고 감정 표현에 서툴렀고 아들의 애정 표현에 어색해 하셨죠. 어린 그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며 사랑은 항상 노력해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성인이 된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성을 만날 때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속삭였어요. 이번에는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자. 이번에는 내가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야 하고요. 하지만 물론 그 노력은 실패로 끝났고 그는 더욱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융기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상처를 재현하는 관계를 선택하게 된다고요. 이것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상처를 봐달라고, 이 아픔을 인정하고 치유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잘못 해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그 상처를 만든 상황을 다시 만들어내면서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죠.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림자와 대면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이 집착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 사람일까?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얻고 싶은 확인과 인정일까? 내가 두려워하는 건 그 사람을 잃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게 증명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외면해 왔던 것들을 직면하게 만드니까요. 우리의 취약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자기 비하를요.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삶에서 운명처럼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를 통제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가져오는 것들만이 변화할 수 있어요. 그 남성은 결국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마주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얻지 못했던 그 아이를요. 그는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를 처음으로 인정했죠.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쫓고 있는 여성들은 사실 어머니의 대리자였다는 것을요. 그는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여성들에게서 받으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그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아이에게 스스로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는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네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누군가에게 선택받지 못한다고 해서 네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야 하고요. 이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주려. 한국의 중장년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 때로는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참아야 한다고, 희생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워왔어요. 특히 여성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요. 사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은 항상 조건부이고 필요에서 비롯되고 두려움에 기반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사랑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에서 나옵니다. 내가 온전할 때, 내가 나로서 충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융기 말한 개성화의 과정이죠.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 사회의 규범, 문화적 압력에서 벗어나 나만의 고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온전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개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합니다.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 의식과 무의식을요.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일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잡함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순을 포용하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감정을 분리하는 것도 결국 이 개성화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의 승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요. 내 행복은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주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요. 나는 이미 완전하고 충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한 여성의 변화를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때때로 관심을 보였지만 결코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그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자신이 충분히 잘해주면 그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볼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겠다고요. 하지만 그 결심은 분노나 원망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자기 연민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 자신을 고통 속에 방치했을까?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을까? 그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을 발견해 나갔어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남자에게 본 것은 실제로는 자신이 되고 싶었던 모습이었다는 것을요. 그의 자신감, 그의 독립성, 그의 자유로움은 사실 그녀 안에도 있었지만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떠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그를 떠올리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도 놀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가 더 이상 그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통해서요. 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억지로 누군가를 잊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 온전해질 때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채울 때 외부에서 채워줄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자신과 사랑에 빠질 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하지만 이 여정이 항상 순탄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익숙한 패턴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적어도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하지만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낯설고 불안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 이기적인 건 아닐까? 혼자 남겨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변화에는 상실이 따른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놓아준다는 것은 그와 함께했던 희망과 환상도 함께 놓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언젠가 그가 마음을 바꿀 거라는 희망,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 그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을요. 이런 것들을 놓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놓고 나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그 사람을 생각하느라 쓰던 시간과 에너지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공허함이 너무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윤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공허함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공간이라고요. 여기가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것을 놓아주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 때 잠시 동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것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능성의 공간이에요. 씨앗이 싹을 틔우기 전 흙 속에서 보내는 시간처럼, 나비가 되기 전 번데기 안에서 보내는 시간처럼 이 공허함은 변화를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한국의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그릇이 비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집착과 상처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사랑과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움을 견뎌야 해요. 이 과정에서 자기 연민이 중요합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연민과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나 불쌍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해? 하면서 피해자 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연민은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나 자신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하는 나를 비난하거나 재촉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상처 입은 아이를 대하듯 쓰던 자신을 대해보세요. 그 아이가 울고 있다면 당신은 뭐라고 할 건가요? 그만 울어. 네가 약해서 그래. 빨리 일어나 라고 할 건가요? 아니면 괜찮아. 울고 싶으면 울어.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할 건가요? 자신에게도 똑같이 하세요. 지금 힘들어하는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그저 옆에 있어 주세요. 이것도 괜찮다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말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누구일까? 다른 사람의 기대, 사회의 규범, 과거의 상처를 모두 벗어던지면 진짜 내 모습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이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할까?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이런 질문들이 처음에는 너무 크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먹고 싶은가? 어떤 음악을 듣고 싶은가? 어떤 옷을 입고 싶은가? 이런 작은 선택들에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다시 찾을 시간입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고 나서 처음으로 토요일 오후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을 때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10년 넘게 그 사람의 스케줄에 맞춰 살았거든요.
그가 시간이 있을 때만 만났고, 그가 가고 싶은 곳에 갔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죠. 이제 선택은 온전히 제 몫인데,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녀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것을 하나씩 시도해 본 거예요. 요가 수업도 들어보고, 도자기 만들기도 해보고, 하이킹도 가보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해봤어요. 어떤 것은 재미있었고, 어떤 것은 별로였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천천히 자신을 발견해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우리는 연결과 친밀감을 필요로 해요. 하지만 그 필요가 절박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더 풍요로워질 수 있지만 혼자일 때도 충분해야 해요. 융의 개성화 개념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연인,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에요. 이 핵심적인 자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아 보여도 그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개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나?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나?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했나?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무엇이었나?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무시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는 자신과 대화하는 도구예요. 생각을 글로 쓰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감정과 생각들이 드러납니다. 특히 그 사람에 대해 쓸 때, 단순히 그가 내게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써보세요. 왜 그 행동이 나를 상처 입혔나?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무엇인가? 이 관계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나? 또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마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가슴이 답답한가요? 그의 메시지를 받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나요? 그와 만나기 전에 배가 아픈가요? 이런 신체 반응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내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나를 아프게 하는 건지를요. 한국 문화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때로는 약함으로 여기죠. 특히 중장년층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아파도 꾹 참고 혼자서 감내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여겨졌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이것이 고통스럽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용기예요. 그리고 이런 정직함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할 때 비로소 그것을 치유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관점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줘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조언을 구할 때 정말로 당신의 성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 관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당신의 불행이 그들에게 편안함을 주거나 당신의 변화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패턴과 신념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어떤 날은 진전이 있는 것 같다가도 다음 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변화는 직선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를 반복하면서 나선형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과정이라고요.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왜 이런 사람에게 끌리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선택의 힘을 되찾습니다. 무의식적인 패턴은 우리를 통제하지만 의식화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봅시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당신의 관계 패턴을 만들어냈는지 본다면 이제 당신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더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요. 이것은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일까? 아니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한 두려움일까? 이런 의식적인 선택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무의식적인 패턴에 의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 선택합니다. 이것이 개성화이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우리는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우리가 투영을 인식하고 그림자와 대면하고 개성화의 길을 걸어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필요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함에서 나오는 사랑이죠. 이전의 당신은 사랑을 이렇게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내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르게 이해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개의 온전한 존재가 만나는 것이에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다른가요? 필요에 기반한 관계에서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떠나면 나는 불안전해지고 나는 다시 외롭고 나는 다시 부족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집착하고 통제하려 하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요. 하지만 온전함에서 나오는 사랑은 자유롭습니다. 상대방이 떠난다 해도 나는 여전히 온전해요. 물론 슬프고 그리울 거지만 나의 정체성이나 가치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랑에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나의 이상을 투영하지 않아요. 그들의 완벽함도 그들의 결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나는 때로 실수해도 괜찮고, 나는 항상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썼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어. 하고 증명하려 했죠. 특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최고의 모습만 보여주려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항상 연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제 취약함도 보여줄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다고, 때로는 확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정직할 때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이에요. 나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인정하고 그것을 숨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성이 진정한 친밀감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이제 가면을 벗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로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요. 그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요. 이것은 그 사람을 정당화하거나 그의 행동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을 나쁘게 대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 경험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교훈을 배우고 성장할지 아니면 피해자로 남을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용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분노와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은 나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사랑이 아니라 증오로 연결된 것뿐이죠. 진정한 자유는 용서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더 이상 그 일에 나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우리 여정의 조력자였습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 주었어요. 그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발견했고 자신의 패턴을 인식했고 자신의 성장 과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우리 인생의 스승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수업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배울 것을 배웠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장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더 온전하고, 더 자유롭고, 더 진실한 사람으로요. 이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외롭고 막막할 거예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싶으면 두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상기시키세요. 이것은 가치 있는 여정이라고요. 나는 이 과정을 거칠 자격이 있고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사람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사람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중장년이 되면 많은 것들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이렇게 흘러왔고, 이제 와서 바꿀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변화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성장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장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런 깊은 작업을 할 준비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빴고, 너무 많은 것들에 쫓기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기고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물어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나는 이미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질 수 있겠어? 하지만 윤근 말할 겁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라고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내면 세계를 탐험할 시간이라고요.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발견은 중년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자아가 아직 형성되는 중이고 우리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에 맞추느라 바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런 외부적인 것들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물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역할 뒤에 있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변화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간입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최적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단순히 아픈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일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이 길을 걷습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 과거의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요. 그리고 이 자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어요. 다른 누군가의 기대나 사회의 규범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융기 말한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우리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고 조화시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온전해질 때 우리는 세상과도 다르게 관계 맺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선택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며 고통받는 대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평화를 찾는 삶이요. 다른 사람에게서 확인을 구하는 대신 내 안에서 확신을 찾는 삶이요. 과거에 묶여있는 대신 현재를 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가능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여정을 걸어왔고 그들은 당신에게 증거입니다. 변화는 가능하고 치유는 일어나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한 걸음씩 하루씩 당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때로는 이 여정이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왜 아직도 그 사람을 못 잊느냐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라고 말할 때요.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잊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세요. 울고 싶을 때 울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천천히 가고 싶을 때 천천히 가세요. 이것은 경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 자체예요. 당신이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 발견하는 것들, 성장하는 모습들이 진짜 선물입니다. 칼 융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경험,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것들조차도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 경험에서 의미를 찾고 거기서 배우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때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문턱입니다. 당신은 지금 오래된 자신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는 중이에요.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건 당연해요. 모든 탄생은 고통을 수반하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 끝에는 새로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진실하고, 더 온전한 당신이요.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한 걸음이라도 좋아요. 자신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이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당신을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갈 거라는 것을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감정을 분리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투영을 인식하고 그림자와 대면하고 개성화의 길을 걷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왔다면요.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융기 말했듯이 우리 각자는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아요.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을 선택할 것인가? 과거의 상처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치유와 성장으로 나아갈 것인가? 두려움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향해 걸어갈 것인가? 이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선택을 한다면,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선택한다면 우주 전체가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일 겁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당신 삶에 들어오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이미 그 용기를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용기를 사용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시간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놓아주고 당신 자신을 꽉 붙잡을 시간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아마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당신은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 고통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 상처가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구나 하고요. 당신은 감사할 거예요. 그 경험에, 그 과정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겪어내고 여기까지 온 자기 자신에게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여정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 모두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고 같은 상처를 안고 있고 같은 치유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찾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 길을 걸었어. 힘들었지만 가능해. 당신도 할 수 있어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그리고 작은 시작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고, 치유는 일어나고, 새로운 시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